능지가 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지능이 낮은 사람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인데요. 쭉 보면 우리는 지능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지능이 높아야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능이 높다고 꼭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능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가나자와 사토시의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을 보면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오해를 이야기하거든요. 책에서는 지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능은 인간 능력의 아주 많은 항목 중 하나일 뿐이다. 게임 캐릭터를 보면 힘, 민첩, 지능, 체력 이런 식으로 능력치가 있듯이요. 여기서 지능이 높다고 무조건 강한 캐릭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화 심리학 입장으로 보면 지능은 생존과는 크게 상관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조상이 살던 시대에는 지능은 크게 필요가 없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종족 번식하고 여기엔 지능보다 본능이 더 중요하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이 시기에 지능이 필요한 순간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날 때요. 가령 처음 보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경우요. 우리 조상이 살던 시대에 이런 큰 변화는 매우 드물다 보니까 지능은 인간 역사 전체로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발달한 능력이에요. 지금 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니까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는 지능이 높아야 생존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능의 역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현대 사회라고 해서 지능이 높을수록 꼭 유리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식에서 벗어난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평범한 사람들과 구분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선민의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남들과 다른 생각, 특이한 접근 이런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남들 입장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걸 이걸 왜? 아니면 막 이해하려고 하거나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통할 때도 있습니다. 혁신이 일어날 때도 있고 위대한 발견을 할 때도 있죠. 근데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건 수많은 평균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오랜 시간 검증해서 만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나 지식이잖아요. 이때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면 그냥 외면당하죠. 스마트폰도 애플보다 훨씬 먼저 만든 회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회사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냥 사장됐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혁신이 되는 것은 때와 운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제가 기술 영업 회사 다닐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강원도에 어떤 대학 교수님이 차린 회사가 있었는데 핸드폰 보면 뒷판 있죠, 뒷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소재로 개발한 회사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떨어뜨려도 안 깨졌고 망치로 때려도 멀쩡했어요. 이건 지금 적용해도 원탑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님이랑 같이 업체 미팅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몇 번 설명 듣더니 다 까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걸 왜 몰라주는 거야? 이거 쓰면 스마트폰 몇 년은 안 고쳐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더 재밌는 게 그 강원도 산단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수 출신 대표님들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다 학계에서는 방구 좀 끼는 분들인데 현실을 잘 모르시고 알아도 인정을 잘 안 하셨어요. 두 번째는 행동이 느리다는 겁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분석이 길고 행동이 느리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머리를 많이 써야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빨리 시도하고 많이 시도해야 성공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지능이 좀 낮더라도 행동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부딪히고 경험으로 배우고 막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정작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평가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에 방구석 유튜브 전문가들이 진짜 많거든요. 유튜브 채널 한 번도 안 파놓고 이건 레드오션이다, 이건 대본을 이렇게 짰어야지, 왜 업로드 주기가 이러냐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막상 채널 파보면 머리로만 생각하던 거랑은 진짜 다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지능이 높은 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대적인 능력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능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능은 오히려 독인 것 같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거나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되거나, 지혜는 지능,
상식, 경험 이 세 가지의 조화로 만들어지잖아요.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대중의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야 그 높은 지능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능이 낮은 사람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그래서 저는 지능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계선 지능처럼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능이 낮다고 해서 막 삶의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능이 조금 낮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게임에서도 능력치 하나만 높은 사람보다 캐릭터에 맞게 능력치가 조화로운 캐릭터가 더 강하듯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지능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영상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